요즘 다시 반도체 주식들이 슬금슬금 오르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보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매 타이밍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 정부가 호남권에 무려 80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첨단 메모리 생태계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며칠 안 지나서 미국에서 청구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삼성과 SK를 직접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국내에 투자할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미국에 투자하라 그럴 땐 왜 돈 없다 그랬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공장부터 짓는 게 어떠냐? 바로 이 요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관계자 입에서는 대미투자의 꼴대가 바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1호로 논의했던 건 에너지나 조선 원전 같은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호남 클러스터에 막대한 돈을 붓는 걸 보더니 메모리를 미국에 투자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면서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겠냐 물었더니 노 땡큐라 하더라며 안보카드까지 쥐고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전례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만도 한 게요.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에 이미 6개 사업 합의를 끝내고 후보 목록까지 다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년이 다 되도록 1호 투자 사업조차 확정하지 못하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본 상대 중 가장 느린 협상 상대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미투자 협상이 지연되면 우리를 압박할 카드는 미국 손에 얼마든지 쥐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털어야 되나? 게다가 밑에서는 중국의 CXMT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복잡한 판의 본질과 대응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동맹국들을 쥐어짜는지 이해하려면 패권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의 역사학자 엘프리드 맥코이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기고문과 그의 저서 대전환에서 이미 이런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경 정치적 환멸 속에서 우렁찬 수사를 앞세운 극우 애국주의자, 감정적인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세계를 향해 미국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군사적 보복이나 경제적 제재를 위협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저는 소름 끼치게 지금 상황과 똑같아서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과거 패권의 사례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맞힌 거거든요. 맥코이 교수는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 때 감정적이고 조급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무리한 군사작전이나 무리수를 두다가 제국의 힘이 빠지는 현상, 즉 미시적 군사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끌었던 레이 달리오의 패권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레이 달리오 역시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임계점을 넘었고 내부 정치 갈등이 심해지고 외부 전쟁이 터지는 거대한 빅사이클의 정점에 서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과거 1956년 대영 제국은 이집트와 군사적으로 싸워 이겼지만 이집트가 낡은 유조선으로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리자 파운드화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면서 그 뒤로 패권을 빠르게 잃어갔습니다.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에 지도부가 다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려서 전멸시키려고 했지만 이란이 똘똘 뭉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화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지난 2분기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조금 떨어지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90달러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이 단번에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패권의 힘을 증명한 게 아니라 미국 생각보다 고전하네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기존의 강성 지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멈출 수도 없고 더 들어가자니 늪이고 완전 진퇴양난인 거죠. 미국도 지금 부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마치 조공을 요구하듯이 투자금 내놔라, 비용 같이 분담하자 라며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패권이 강할 때는 동맹한테 투자금 내놓으라는 소리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똥줄이 타니까 이러는 겁니다. 과거 1986년 세계 메모리의 80%를 독점하던 일본 반도체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삼성이 잘해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의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고 1986년 1차, 1991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의 발목을 꺾었죠. 그 결과 일본의 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서 10%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공포가 듭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때 일본처럼 미국 손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일본과 지금 한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게 일본은 그냥 밟아서 없애야 할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죽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 눈앞에 중국이라는 패권 경쟁자가 바로 뒤통수까지 따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을 도저히 못 이기니까 한국 메모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중국을 이기기 위해 한국을 미국 울타리 안에 강제로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토록 경계하는 중국의 진짜 실체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 4등 CXMT가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데 한국 반도체 다 털리는 것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아직 기술 격차가 3년 난다고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15년, 10년, 5년 절대 못 따라온다던 그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좁혀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포인 겁니다. 실제로 CXMT가 흑자 전환하고 상하이 증시에서 시총 1위에 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의 눈과 국가 안보의 눈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쓸 노트북이나 가전을 살 때는 성능 적당하고 가격 싸면 중국산 메모리를 쓸 이유가 충분합니다. 소비자 시장에선 가성비가 깡패니까요. 실제로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비용이 압도적으로 싼데 성능이 꽤 잘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소비자들에게는 결국 가성비가 제일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메모리 시장에 돈을 쓸어 담아주는 진짜 슈퍼갑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패권 안보가 걸린 핵심 시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데이터 센터에 백도어 위험이 있는 중국산 메모리를 쓰게 놔둘 것 같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는 심정일 겁니다. 실제로 미 상원에서는 애플 팀 쿡에게 중국산 메모리를 쓰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며 8월 21일까지 답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 안보를 위해 중국산 메모리를 철저히 막으며 안보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혼자서 이 빅테크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점유율은 고작 22%입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국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중국을 막는 바리게이트를 유지해주는 한 중국이 아무리 추격한다 한들 삼성 SK는 미국 빅테크라는 세계 최대의 독점 시장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패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산 메모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그러니 필수 공급망인 너희 메모리 공장을 우리 미국 땅에 지어라는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반도체 계좌를 흔드는 진짜 변수는 중국의 기술 추격이 아니라 미국이 내민 이 청구서의 무게라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달나라 갈 때 손익계산서 안 따졌듯 지금 미국도 AI 패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첨단 메모리를 미국 땅에 가져다 놓으려는 이 청구서 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나들며 자산 밸류에이션을 짓누르는 무거운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의 청구서까지 얹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기술적 반등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번 반등에 털고 나가야 하나? 더 들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사라 혹은 다 팔아라라고 정답을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평단가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무게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같이 생각해볼 만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미 관계가 여전히 괜찮은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는데요. 일정이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더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청구서의 진짜 형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금은 안 사면 날아갈까봐 조바심의 비중을 함부로 늘리기보다 발표를 통해 미국의 요구 수준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들고 있거나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발표를 확인했는데 한미 관계가 원만하고 메모리 요구가 상호 협력 수준으로 감당할 만하다면 원래 세우셨던 계획대로 긴 호흡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메모리 공장을 강제로 뺏어가듯 쥐어짜고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번 반등을 활용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만큼 조금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중국 CXMT가 아닙니다. 바로 한미 관계의 온도라 생각됩니다. 물론 AI 수요가 이런 요인들 다 필요 없이 실적이 예상보다 더 폭발한다면 주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무시하고 오를 겁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2028년 HBM 전망치를 최근 계속 높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계속 확인하는 기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적을 떠나 세계 구도의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해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